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 도전이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질문 내용은요, 이제 이 채널은 왜 아파트에 편중된 내용만 전달하시나요? 라는 그 질문에 이제 답변을 했던 그 댓글을 달으셨던 분들 중에 이제 제가 그때 그 일근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었죠. 오피스텔 있다가 아파트 있다가 일근직 아파트 갔다가 그리고 빌딩이 있었다고. 네. 그리고 시험 전 3개월 전서부터 지금 아무도 일을 안 하고 공부에만 전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좋은 결과 있으길 바랍니다. 지금 불안해요. 좀 넉넉한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깐당깐당해서 지금 불안해요. 7월 말까지 기다려봐야 저기가 될 것 같은데. 자, 결과가 7월 말까지 기다리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나올 것 같고요. 자, 기사 자격 플러스 경력이 없으면 일근직 가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아파트와 건물이 일근직 하셨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기 과장인데 아파트는 일이 너무 많아서 퇴사했다는 얘기도 들어서 아파트로 가야 할지 고민도 되고요. 급여가 적어도 가능하다면 격일제를 안 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이 불편을 느끼는 분들. 그 잠은 꼭 집에 가서 자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면 예민해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사실 이때가 말이 휴게 시간이 딱 보장된 게 아닌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시간 동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눈 뜨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울리거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오피스텔에 있을 때는요. 뭐가 울리는 게 없었어요. 잠을 깨울 만한 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그 뭐라 그럴까? 그 그러니까 왜 저기서 잤잖아요. 그 라꾸라꾸. 이렇게 3단으로 펴져 있는 라꾸라꾸. 아시죠? 네. 이런 거에서 자다 보니까 환경이,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불편했었고, 그 불편한 와중에 거기다가 기계실에서 자니까 우웅한 소리 들리니까, 이게 예민해져서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3교대였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로 옮겼을 때는 이게 숙직실처럼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숙직실처럼. 완전히 진짜 잠자는 방이에요, 거기는. 딱 봐도, 누가 봐도. 그 화장실이 이렇게 딸려 있고,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돼 있고, 숙직실이 딱 아예 있었어요. 관리실 바로 옆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잠은 잘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새벽에 자꾸 뭐가 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짜증이 좀 나는 거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제가 그때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 두 군데를 비교를 해보면 둘 다 3교대였어요. 여기도 3교대, 여기도 3교대. 근데 이 둘을 비교해보면 오피스텔은 그래도 자는 동안 그 이게 여건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깰 일은 없었어요. 예. 막 뭐 울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여기는. 그 이제 들은 말로는 이제 그 왜 상가가 보통 오피스텔은 상가가 1, 2층에 있잖아요. 1, 2층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상가에서 고깃집들 막 그 굽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감지기 같은 것들이 조금 이게 좀 둔한 건지 아니면 좀 그런 거에 그러니까 예민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건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때 잘 몰라요. 왜냐면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근데 여기서 오피스텔에서 뭐가 밤에 울리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실에서 소음 우 하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힘들 뿐이었지 중간에 뭐 땡 해서 깨우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오피스텔은. 근데 아파트는요.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막 새벽 2시, 3시에도 막 울리고요. 그 술 먹고 밤늦게 들어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 주차 그거 여가지고 그거 여는 그거를 원래 경비 아저씨들이 해야 되는데 경비 아저씨들이 이제 새벽에 뭐를 하냐면 그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분리수거 그거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를 비워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실에다가 착신 전화를 시켜놓고 가요. 그러면 막 새벽 2시에도 들어오고 3시에도 들어오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아파트가 사실 그런 게 많았어요. 잠자리는 다 잘 돼 있지만 중간에 확 깨서 나가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아파트를 다니면서 그 점점 한 5개월인가? 4개월, 5개월 이 정도 다닌 것 같은데 점점 살이 빠져가는 거예요. 네, 살이 말라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아,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아, 무조건 일근직을 가야겠다. 그래서 일근직을 가는 거 어떻게 가셨냐? 뭐 기사랑 뭐가 있어야 되는데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어떻게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셨냐? 네, 그게 궁금하신 거죠? 일근직은요 대부분 급여가 낮아요. 왜 그러냐면 3교대는 그 야간 수당이란 게 붙어요. 그리고 야간 수당 동안 하는 일은 없지만 이때가 어쨌든 시간으로 다 시급이 쳐지기 때문에 최저시급제라면 얘네가 아무래도 여기에 그 관리소에 그 몸을 담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시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여가 높아요. 근데 일근직은 월화수목금까지만이잖아요. 그것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것만 계산되니까 급여가 적어요. 이거를 감수하고 가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네. 대단한 게 있는 줄 아셨죠?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다들 급여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300, 400 막 받고 싶어서 어쨌든 막 저는 이제 그게 별로 관여가 안 되니까 아, 그냥 적게 받아도 괜찮아. 나는 일근직이면 돼. 그리고 간 거예요. 예. 일근직이 가끔 나옵니다. 일근직이 안 나오진 않아요. 일근직 나와요. 근데 이제 일근직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리면서 힌트는 사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방법은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미처 깨닫지 못하신 걸 건데 이런 경우 있다고 그랬죠. 왜? 제가 이 설명을 했던 게 있어요. 그 소장님이 여자 소장님인 경우, 예, 이런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여자 소장님이 단 둘이 이렇게 근무하는 관리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뭔가 하나를 겸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한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소장님이 격리를 겸직할 건지, 격리하고 기전하고 최소화 인원이죠, 세 명이. 근데 소장이 격리를 겸직을 할 건지, 아니면 기전을 겸직을 할 건지. 대부분 요거는 남자분들이 하신다고 그러셨고요. 이거는 여자분들이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자 소장님들 있기 있으면 요 기전 직원은 남자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자들 기술 알지를 못하거든요. 남자가 소장님이 이걸 하실 때에는 주로 격리 여자를 뽑아요. 왜냐면 남자가 또 이거 막 앉아가지고 막 그 저기 못하거든요. 그거 예. 뭔지 아시죠? 그거. 예.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제가 옛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자 소장님이 있는 곳에 격리에 이걸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자 소장님하고 함께 아이고, 여자 소장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건 불가피하겠네요. 네. 요거하고 급여가 작다는 거를 감수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빌딩은요. 빌딩은요. 급여가 더 적어요. 더 적습니다. 네. 근데 빌딩도 이제 왜 보시면요. 계속 바뀌고 사람이 안 뽑히고 계속 가는 곳이 있어요. 예. 이런 데는 좀 어렵든지 뭐 하든지 좀 그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좀 기분 나쁘거나 뭐 더럽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급여 잡고 일 뭐 그렇고 하니까 이제 나가는 건데 어쨌든 잠은 안 자요, 거기서. 예.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한 거죠. 사실 별다른 건 없어요. 틈새라는 건 꼭 있거든요. 여기에 올라오지 않을 뿐이지 더 싼 데 찾아보면요. 일근지로 갈 수 있는 데는 있어요. 그리고 이미 빌딩을 갈 때쯤이면 제가 상당한 경력이 그래도 몇 달의 경력이 쌓인 상태였어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두 번이라는 예, 두 군데라는 그 경력이 쌓인 다음이었어요. 빌딩을 갔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아파트를 가든지 오피스텔을 가든지 이런 데 가서 경력을 좀 쌓아 놓으시고 1년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는 이동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년은 웬만하면 채우고 이동하는 거를 추천을 드렸던 거 저 영상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런 얘기 소장님이 겸직하면서 그 틈새를 들어가는 얘기도 분명히 했었어요.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몇 번 했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잘 알아보면 틈새는 있어요. 예.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보이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왜 저렇게 될까?' 그러면 거꾸로 이걸 가 보면 '그럼 요런 곳이 있겠네?'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는 그 틈새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게 보이는 거죠. 물론 소장님이 돼 봐야 그런 거 알지 않겠냐. 맞아요. 이런 분이 돼 보면 바로 알죠. '아 내가 이렇게 겪어 왔으니까 이런 길도 있겠구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해 주면 '아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왜 나왔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계속 나갈까? 급여는 어느 정도인가? 그럼 가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면접 볼 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서 저도 여러 군데 면접 봤거든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고른 거죠 사실. 예. 어쩔 때는 막 10 군데도 넣고 하는데 4-5 군데 면접 봐요. 그러면 가서 물어봐요. 이런 거 하시나요? 잠은 잘 수 있나요? 휴게 시간 있나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다음 옮길 때마다 면접이 점점 저도 정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틈새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으면 있단 말이죠, 일근지. 하지만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가 나오면 얼른 넣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얘기가 좀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 답변은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예, 찾아보면 있다라는 거. 틈새 놀이라는 거. 그리고 여자 소장님이 더 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 소장님은 보통 자기보다 젊은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왜냐면 나이 많은 남자 뽑아 놓으면 자기도 버겁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를 가려면 나이가 쪼끔 젊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고거 참고하셔서 한번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엄지가 그냥 오늘 길죠, 엄지가. 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